한겨레 신문 오면 보여주시면은 거기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법안 의결, 거부권, 폐기,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을 만한 법안들을 올렸다고 하는 걸 한겨레 신문이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국은 마무리가 됐는데 예를 들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성구제 후 회수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과도한 재정 투입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들을 들어서 완강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채권 매입 기관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으로 매입해서 보증금 30% 수준을 우선 변제해 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의의 직회부에 통과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토부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최소 10년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전 강화 방안을 본회의 하루 전날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이렇게 지금 한겨레 신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즉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안 하고 있다가 야권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법안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를 찾아가지고 지금 정부가 그런 명분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민주유공자법 개정안도 2020년에 처음 발의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논의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대 부딪혀서 21대 국회 내내 표류를 했는데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고 본인 또는 가족에게 의료 양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공자 예우받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의료 양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자녀들한테 뭐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대대로 무슨 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여권에서는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저희가 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서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난민전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논리를 댔다고 하는데요. 국가보훈부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심의해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난 무능력하오라고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뭐 그런 장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민주화보상법 등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거나 별도의 보훈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해왔다라고 하는 점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어요.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회의 소법 제정안과 지속 가능한 우산업 지원법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일부 관련 단체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주도로 지난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인데요. 농업회의소법은 기초광역 전국 농업회의소 건립 근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안이 올라가긴 올라갔어도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치적 부담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당의 입장도 워낙 강했고 허점이 있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거 다시 또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언제까지 뭐 법을 올리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할지. 근데 거부권이라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이거 외에는 정말 이걸 뭐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정말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거 내 호주머니에 있는데 내가 카드 마음껏 쓰겠어. 왜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합리적인 얘기가 귀에 안 들리나 봐. 적어도 무슨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뭐 동아일보로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동아일보를 동아일보 아예 봐야 지면 되는구나. 보여주십시오. 네. 예.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실은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대통령실의 좀 고위 관계자의 어떤 좀 뭐랄까요, 공식에 가까운 공식 입장에 가까운 설명인 것 같고 이 동아일보 기사에는 약간의 속마음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독주 예고 배경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의도적으로 늘려 불통 거부 이미지를 고착화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못 받을 카드를 계속 던져가지고 거부권 행사하게 만든 다음에 윤 대통령의 불통 독선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엔 탄핵으로 간다. 이런 논리로 넘어가는 거네. 그렇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입법부만 행정부를 견제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도 불통과 협치 거부를 일삼는 입법부를 견제해야 맞다. 지금 상태는 다수당인 야당이 여당과 행정부를 아예 무시한 채 마음대로 하는 것과도 같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러면 이제 이런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자신들은 뭔가 대화를 시도하고 뭔가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통령실은 이번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는 이전엔 안 그랬나 보죠. 여당과의 의견 조율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과의 의견 조율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날 대통령실은 당의 뜻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윤 대통령을 거부권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계속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당과 협의하며 야당과 맞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행사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쉽게 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떤 사람이 막 때리고서는 계속 때리면서 네가 맞을 짓을 하는 거는 자꾸 나를 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래서 자꾸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막 때리면서 네가 날 때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지금 기분 나쁘게 만들게 때리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건 의도적이야. 날 때리게 해서 내가 때리게 해서 날 폭행죄로 처벌하려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요. 그 밑에 있는 기사가 있어요. 여야 정치력 협상력 실종 거부권 건의만 외치는 여당. 좀 아픈 부분을 좀 찔렀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정쟁으로 민생 법안이 처리하지 않은 책임은 야당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야당 책임론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